오늘 첫 소식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검찰의 2년 구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 선고 오는 11월 15일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좌우함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 전체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재판 리스크의 포문이 열리니까 민주당은 오늘부터 즉각 입법 권력을 앞세워서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안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건인데요. 오늘 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서 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든 검사나 판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 왜곡죄라는 법안과 이 검사의 평정 기준에, 그러니까 검사의 평가 기준에 기소한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구하는 등의 이 검찰 겨냥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이 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 구형이 나온 뒤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이 사건 조작을 했다는 민주당 측의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가의 포도처럼 휘둘러온 검사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들 조짐입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검찰 공격을 말 그대로 전방위로 쏟아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안건도 상정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밀어붙였지만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무더기로 나오지 않아서 맹탕 청문회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제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대한 보복 논란 측면에서 탄핵 못지않게 이 악성으로 비치는 거 바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한다 이겁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인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검찰의 징역 2년형 구형 이후 기자회견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사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입니다. 법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검찰 독재 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구형이 열렸습니다. 구형, 결심 공판이죠. 거기서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2년인데 그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부터 국회 법사위를 시작으로 해서 이 검찰을 겨냥한 입법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사실 검사나 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을 했을 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들이 제 식구를 감싸게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검사들이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기소 어떤 확률에 대해서 평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지금 검사와 수사관을 조금 증원을 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법안인데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이런 면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법적 어떤 방어망이 있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제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지금 검찰 관련된 법안들 나오는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국회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가 예산을 가져갔을 경우 이 부분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 발의된 것 중에서 통과 비율을 가지고 만약에 평가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회와 정치에 대한 압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방어할 논리도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번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 단순히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대장동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백현동의 인허가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협박을 해서 또 누가 요구를 해서 다른 개개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본인이 방송에서 국정감사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이재명 대표 직접 입에서 나온 법안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방어하는 논리가 궁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승환 패널께서 말씀하신 그 혐의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내용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